자, 우리는 오늘 그럼 13강 4번 하고요. 그 다음에 14강 다 마치고 15강은 하지 말까? 아는 애들이 많아서. 15강 안 들어가. 아, 16강 그러니까. 꼭 저런 거 계속 하자고. 톡톡 튀면서 참고로 대학 가서는 교수님 얘기하는데 톡톡 튀지 마라. 이 대한민국의 교수라는 사람들은 별로 이렇게 성향들이 이렇게 아름답지 못해서 이 서당 훈장님들 같거든요. 그래서 톡톡 튀고 이러면 점수 톡톡 깎아서 줍니다. 그러니까 돈이 튀지 말고 그냥 닥치고 있는 게 최고입니다. 자, 그다음에 교수님이 이렇게 짐을 막 들고 가는데 옆에서 나 그런 애를 실제로 얘기를 듣고 너무 웃겼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 제가 같이 들어드릴게요라고 했더니 괜찮아라고 해서 네 하고 가버렸다고. 그래서 걔는 그러면 이제 점수 성적이 예쁘게 나오겠지 뭐. 이제 4번 지금 봅시다. 이런 거 똑같죠. 영어 시험 봤더니 몇 등급이니 했더니 6등급이라고 그랬더니 잘했다 했는데 정말 잘했죠. 막 이런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언어적 의사소통 기능이 떨어지는. 4번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strongest면 가장 강력한 비판이네요. 뭐에 대한 비판이냐면 over이라는 말이 붙으면 too much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과도한 extension은 확장이라는 뜻입니다. 확장 팽창이 될 건데요. 테크놀로지, 기술의 과도한 확장이 되는 거죠. 이건요, 여기에 대한 비판은 이라고 해서 주어는 criticisms가 된 거예요. 여기 있는 테크놀로지가 주어가 아니라 criticisms가 주어니까 동사도 복수형으로 나와야 하겠죠. 시험 범위가 너무 작아서 모든 지문이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한 지문 안 나온다고요? 모든 지문이 다 나오는 거니까 지문을 좀 더 꼼꼼하게 잘 챙겨서 읽어봐 주세요. 그래서 일부러 그래서 문제집도 양이 조금 되는 걸로 준 거니까 과별로 그거 다 풀어보시고 그 모의고사 만드는 그 선생님이 그 한문이 만든 건데 문제가 되게 괜찮아요. 그 변형 문제 만든 선생님이. 그래서 거기 어휘 문제나 이런 것들이 특히 좋아서 그거 좀 풀어보면 수능 공부하는데도 도움이 좀 많이 될 테니까 과별로 꼭 학교 시험은 뭐 당연히 따라오는 결과인 거고 향후에 영어 공부하는데도 도움이 될 만한 이렇게 표현들, 문장들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잘 챙겨서 풀어보셔요. 자, 그래서 이런 건요, 어떤 기술을 너무 과도하게 확장해서 사용하는 데 대한 비판은 그 다음에 이게 뭘 포함하냐면 이런 주장을 포함하는 건데 뭐에 대한 주장이죠? 앞에 DE가 들어가면 떨어져 나가거나 아니면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humanization이라고 하면 인간화가 되겠는데 인간화가 벗어나는 거니까 뭐 탈인간화 정도 해볼까요? 그런 탈인간화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 거죠. and 그리고 이런 주장은 are not new니까 뭐 새로운 건 아닙니다. 예전부터 꾸준히 있어 왔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캐나다의 철학자입니다. The Electronic Age의 즉 전자시대의 철학자네요. 전자시대라는 게 뭐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뭐 그리스 철학자 이런 건 아니라는 얘기죠. 즉 현대 문명 시대를 살고 있는 철학자라는 의미로 쓴 겁니다. Electronic Age의 캐네디안 철학자인 마셜 맥라운이라는 사람은 원래는 1차적으로는 테크노 유토피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 이상주의자였죠. 그러니까 기술 발전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기술 발전에 대해서 지지하고 찬성하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기술 유토피아라는 건 뭔지 아시죠? 기술 유토피언이었는데 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 또한 아주 비판적인 사상가이기도 하죠. thinker이라고 하면 이게 이제 우리말로 하면 사상가 정도 돼요. 그래서 비판적 사상가이기도 해서 이 사람은 이 캐나다의 철학자는 caution이라고 하면 주의를 주다, 경계시키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decades 수십 년 전이 되는 거예요. 수십 년 전에 경고를 했죠. 다음 against라는 말은 뭐에 맞서고 대항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맞서서 경고를 했냐면 너무 많은 인간적인 이런 연장, 확장이죠. 여기 나왔던 단어입니다. 자, 어디로 확장해 가는 거냐면 기술로 너무 많이 확장해 가는 데 대해서 좀 주의를 주고 있던 사람입니다. 이거 너무 과도하게 기술이 의지하거나 기술 분야로 확대되어 가는 것, 이건 조금 고려해 봐야 됩니다. 라고 계속 경고해 왔던 사람인데요.
근데 이 맥만이 아주 유명하게 주장했다라는 얘기는 이런 유명한 주장이 있다라고 우리말로는 해석하면 되겠죠. 뭐 영어식으로는 저렇게 표현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뭐 유명하게 주장했다라는 말을 쓰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맥만이 주장한 것 중에 유명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한 말이 있냐면 모든 미디어의 확대는 인간의 모든 미디어의 확대는 전부 다 앰퓨테이션이다. 이런 단어는 내신에서는 외워줘야겠죠. 절단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주로 절단은 외과 수술에서 이 절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뭔가를 끊어내버리는 그냥 절단이라고 하면 됩니다. 이번에 6월 모의고사 여러분 보셨지만 단어 안 어렵죠? 어려웠어요? 단어 어려웠으면 우리 단어 시험 끝나자마자 단어부터 좀 잡읍시다. 안 어려운 거예요. 이게 영어를 좀 학교 내신 자체가 좀 수준이 좀 더 높고 단어가 많이 어렵고 이런 학교들은 딱 보면 당황할 정도로 쉬워요. 그러니까 많이 외워놨던 단어인데 밑에 백설표에서 뜻 다 써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수능은 시험에 잘 나오는 단어가 있고 그 범위가 넓지 않아서 단어가 시험 끝나고 수능 준비하면서는 전혀 엉뚱하게 3, 4월에 안 하던 단어 암기를 시킬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좀 외워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단어를 지켜야죠. 그리고 나서는 그 단어를 지켜서 그걸로 시험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수능 시험 단어 안 어렵다니까요. 그 다음에 거기서 제일 기본적인 단어를 외워두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모르는 단어가 좀 나와도 걔는 시험에서는 중요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근데 시험에 잘 나오는 중요한 단어들은 따로 있죠. 자, 그 다음에 어쨌든 다시 갑시다. 그래서 이 앰퓨테이션이 된다라고 이 사람이 주장을 했어요. 어쨌든 인간이 모든 매체로 확장을 하는 순간 이건 결국 절단을 가져온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 주는 거겠죠. 이 단어의 의미를 내신 시험이면 물어볼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이 단어 자리를 여러 가지 어휘의 문제나 이런 것들로 다른 단어로 바꿔서 문제를 내실 수도 있겠죠. 자, 일단 우리가 자동차를 가지고 나면 여기서 자동차가 뭐가 된 거예요? 이게 어떤 미디어 익스텐션이 된 거죠. 매체 확대가 된 거잖아요. 자동차를 가져버리고 나면 뭐가 단절이 되어버리죠? 옛날에 걷던 워킹은 끊어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중단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간의 모든 미디어 익스텐션은 전부 다 앰퓨테이션을 가져오는 이런 결과를 낳는데 그 내용을 이해해둬야 문제를 풀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학교 또 문제는 또 좋잖아요. 학교 선생님들이 그런 거 보면 영어 실력 없지 않아요. 자꾸 근데 사회성 회복을 자꾸 주장하셔서 그렇지 이게 실력이 없거나 그러진 않은데 끝나고 2학기 때 원하는 애들이라도 모아서 좀 수능 수업을 좀 해주고 이러시면 좋을 텐데. 우리는 더 이상은 이제 그래서 걸어서 더 이상입니다. 더 이상은 걸어서 쇼핑하러 가지 않고 그리고 일단 우리가 컴퓨터를 가져버리고 나면 이게 이제 카나 컴퓨터나 다 같은 예가 된 거죠. 컴퓨터 하드드라이브를 한번 가져버리고 나면 그러면 우리는 뭘 할 필요가 없죠. 뭔가를 기억할 필요가 없고 and 세 번째 now that 이라고 하면 얘는 뭐뭐이므로 뭐뭐이니까 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뭐가 있으니까 personal GPS가 있으니까 Global Positioning System GPS가 있으니까 이게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들 내비게이션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의 셀폰에 다 있으니까 우리 전화기에 내비게이션이 다 있으니까 아무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Their way about without it. 그것 없이는 이 GPS 없이는 그 다음에 길을 찾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이 하나 둘 셋이 뭐예요? 이게 amputation이 되는 겁니다. 문제를 풀어서 여러 가지로 줄 수 있어요. 과거에 사용하던 두 대를 사용하지 않아 라는 얘기잖아요. 이제 그냥 그 부분을 전부 다 누구에게 맡겨버리는 거죠? 기계에게 맡겨버리는 거니까 이전에 내가 활용하던 뇌를 이용하지 않아 라는 얘기가 된 거죠. 그래서 based on 이걸 바탕으로 보면 이런 맥라한의 철학을 바탕으로 보면 우리는 즉 이 사람의 철학을 토대로 하면 이 사람의 주장을 토대로 하면 우리는 그럼 과거의 두뇌 활용을 끊어버리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게 되냐면 점점 탈문해력이 되는 거겠죠. 포스트라는 말이 원래 뭘 나타내요? 사후의 뒤쪽을 나타내죠. 그래서 모더니즘 이후에 일어나는 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게 모더니즘을 결국은 벗어난 게 됐죠. 그래서 포스트란 말이 우리말로 해석할 때 이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문해력이라는 게 뭐예요? 글을 읽고 이해하는 건데 이제는 글을 읽고 이해하는 그 다음 시대가 되었으니 글을 읽고 이해하는 걸 벗어나 버린 게 된 거죠. 그래서 탈문해력화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는요 스크린을 쳐다보고 있거든요. 플러브 뭐로 가득 찬 픽처로 가득 찬 스크린들을 보고 있으니까 쉽게 예를 들어 인터넷으로 자료 검색하던 거 여러분 요새 뭘로 해요? 다 유튜브로 하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죠. 자꾸 쇼폰 보고 뭐 이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뭐보다는 이제는 인쇄 매체보다는 예를 들어서 책 같은 인쇄 매체보다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그러면 스크린이라는 말이 스크린, 플로, 픽처 이것도 뭐가 되겠어요? 얘도 똑같이 앰퓨테이션의 아니지 얘가 앰퓨테이션의 대상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음 중 성격이 다른 걸 고르시오라고 이렇게 문제를 만들 수도 있고 다음 중 앰퓨테이션과 이 나타내지 않는 걸 고르시오라고 해서 명사에 몇 개 밑줄을 그을 수도 있다고요. 만들 수 있는 문제는 너무 많은데 다른 학교들은 오히려 굉장히 좀 조잡스러운 문제를 많이 내는데요. 여러분 학교가 내용 이해를 전제로 한 문제를 되게 많이 냅니다. 예, 그래도 지문이 되게 적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별로 어렵지는 않아서 지문이 적은 정도가 아니라 다른 학교 쪽지 시험만큼 보잖아요. 24개만큼 24개가 그래도 문항수보다 하나 더 남으니까 열심히 공부합시다. 자, 그래서 그게 어딥니까? 하나를 추가해서 보다니. 자, 그래서 이제 가능성이 있는 건 어떤 가능성이 있냐면 extensions of human faculty라고 할 때 faculty는 재능,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수능에는 이 뜻하고 또 하나는 교수진이라는 뜻이 잘 사용이 되거든요. 자, 인간 능력의 확장은 근데 인간 능력의 확장은 뭐를 통한 인간 능력의 확장이냐면 테크노나 그다음에 또는 바이오의 강화를 통한 인간 능력의 확장은 인간 능력의 확장이 뭘 할 거예요? bring about이라는 말이 가져오다, 일으키다라는 뜻이죠. 보통 단어장에는 일으키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가져오다라고 하셔도 돼요. 직역하면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옆에 주변에 갖다 놓는 게 bring about이거든요. 자, 그러면 arrested니까 정지된 발전을 가져온다라는 얘기인데 정지된 발전 이건 영어식 표현이지 한국말은 아니다 그죠? 한국말로 하면 뭐라고 그래야 되죠? 발달의 정지를 가져오는 거죠. 발달 정체를 가져오는 거죠. 어디에서? 자연스러운 진화가 되겠네요. 고등 인간 재능에 즉 높은 수준의 인간 재능의 이런 자연스러운 발전에서의 발달 정체가 일어난다라는 얘기입니다. 와, 이런 건 예를 들어서 빈칸 같은 거 만들어도 꽤 괜찮겠네요. 빈칸을 만든 다음에 똑같은 단어 안 주고 문장은 바꿔버리겠죠. 그렇죠? 이제 그런 식으로 나타났을 때 예를 들어 만약에 이런 자리를 하나 빈칸으로 만든다고 치거나 문장을 바꾼다고 친 다음에 이런 자리에다 앰퓨테이션 이런 거 하나 주면 이런 문제는 안 만듭니다. 내용상 어울리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넣어놓으면 그래도 본문에서 봤던 건 앰퓨테이션이라 이거 답쓰고 깨끗하게 틀리는 아이들 많거든요. 그런데 속지 않으려면 기본적으로 문장을 꼬박꼬박 정확하게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전체적인 내용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문을 읽을 수 있어야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이어서 바로 14권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계속 내용을 잘 기억을 시켜드리려고 설명을 쭉 하는 거여서 여러분도 머릿속에 그거 잘 챙겨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눠준 문제집 풀어보시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문제집이 되게 괜찮은 게 오이 문제나 이런 문법 문제나 이런 것들은 다 지문을 조금씩 바꿔서 변형해서 손대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공부하기가 꽤 괜찮은 문제집이니까 잘 챙겨서 풀어보시기 바래요. 자, 1번 지문 보겠습니다. Sharing meanings and experiences면 이거 내용이 뭐 이미 다 공부한 거니까 그 애 이렇게 물에다가 씻기면서 새끼야 괜찮아라고 했는데 애는 아니야 이 새끼야 위험해라고 얘기하는 그러면 결국 똑같이 목욕을 했지만 같은 그 경험은 했지만 서로 그 경험에 대한 생각과 의미는 다르게 형성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sharing meanings 의미랑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해서 얘가 주어입니다. 이 내신 시험이어서 문장을 계속 따져 드리는 거예요. 수능이면 안 그럴 텐데.
이거 it's not a simple 그렇게 간단한 자동적인 과정은 아닙니다. 뭔가를 하나 같이 했다고 해서 모든 의미와 경험이 공유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그다음에 그래서 whenever two or more people 둘 이상의 사람들이 observe는 관찰하다라는 뜻이고요. 이거 관찰하다 말고 규칙 따위를 지키다, 준수하다라는 뜻도 수능에서 자주 사용이 되죠. 자, 관찰하거나 participate는 뭐예요? 참여하다죠. 관찰하거나 참여할 때 the same ongoing event에 똑같은 ongoing이면 계속되는, 지속되는 이에요. 여기서는 뭐 이 말은 중요한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동일한 일에, 동일한 이벤트를 관찰하거나 동일한 이벤트에 참여를 할 때 둘 이상입니다. 혼자가 아니고 혼자서는 뭐 공유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둘 이상이 어떤 이벤트에 참가하거나 또는 관찰을 할 때 얘네들은 그 둘 이상의 사람들은 그것을요, 그 이벤트를 이해요. 그 이벤트를 이 이벤트를 경험하게 되는데 뭘로 경험하게 되죠? 서로 다른 관점에서 경험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with different history, 다른 역사를 가지고 경험하게 되겠죠. with 그리고 다른 배경 지식을 가지고 경험하게 되겠죠. 즉 자신의 관점과 자신의 역사와 자신의 배경 지식에 따라서 보는 게 완전히 달라지는 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축구 한일전 보는데 우리가 본 거하고 일본 사람들이 본 거하고 같겠어요? 완전히 다르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당연히 어떤 하나의 이벤트를, 동일한 이벤트를 둘 이상의 사람들이 관찰하거나 참여하면 그건 자신의 관점이랑 자신의 역사나 자신의 배경 지식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겠죠. 자, 이런 차이는 가장 glaring한데요. glaring이라고 하면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고 띄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확연한 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원래 glare라는 단어가 반짝반짝 빛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glaring이라고 하면 확연한이라고 하면 되고요. 눈에 띄는, 빛나는 다 괜찮습니다. 근데 individuals가 어떤 individuals냐면 관련된 거예요. 그 이벤트겠죠. 그 이벤트에 관련된 사람이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언제냐면 그 개인들이 즉 여기서 개인이라는 건 그 이벤트에 참가하고 있는 둘 이상의 사람들, 그 개인들입니다. 그 개인들이 뭘 포함하냐면 infant, 유아나 또는 굉장히 어린 아이와 그 다음에 성인을 포함하게 되면, 즉 그러면 성인하고 유아이면 굉장히 다른 관점과 역사와 배경 지식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아주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자, 하지만 그 어른은 뭐 하는 어른이냐면 얘가 지금 앞에 있는 adult를 꾸며주겠네요. arrange라는 단어는 우리말에 뭔가를 배열하고 정리하고 정돈하고, 그럼 약속이나 일정이라면 주선하고 조정하고 잡아주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arranging an event, 그 이벤트를 담당하는 또는 그 이벤트를 주선하는 어른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foreign infant까지 가겠네요. 동사는 여기가 되는 겁니다. 아이를 위해서 이벤트를, 아이를 위해서 어떤 일을 조정하는, 주선하는 어른은 그 may find, 알 수도 있어요. 그게 어떠하다, 어렵다라는 걸 알 수도 있죠. 여기 있는 it 같은 걸 우리가 가목적어라고 하잖아요. 여기 있는 to keep 이 자리가 진짜 목적어가 되겠죠. 그래서 뭐 하는 게 어렵다라는 걸 알게 되냐면 이런 차이를 머릿속에 두는 것이 어렵다라는 걸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이 사람은 이런 차이를 잘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어른들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giving a bath,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이 목욕을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목욕을 시킬 때 이 표라는 부모는 이 3번 문장은 문법 문제로 출제할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기보다 말을 잘못했다. 문법 문제를 만들기 너무 좋은, 그리고 3번 문장으로 만들면 오답을 싸그리 유도할 수 있는, 즉 변별력 있는 문제를 만들기 너무 좋은 지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목욕을 시킬 때, 아이를 씻길 때 그 부모는 이라고 해서 뭐가 왔냐면 who's가 왔거든요. 미리 표시하고 가볼게요. 여기 첫 번째 whose, 그 다음에 두 번째 whose, 그리고 세 번째 whose가 나타나는 거예요.
관계대명사로 앞에 있는 주어를 꾸몄겠죠. 그래서 이놈이 무려 여기까지 가고 나서야 expect라는 동사가 나오는데 여기서 조심하실 건 앞에 커마를 달고 있어서 ing로 바꾸거나 이러면 착각하기 딱 십상이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우리가 3인칭 단수로 쓰는 것도 주어가 지금 appear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3인칭 단수로 써야 되죠. 그래서 부모는 예상을 한다는 겁니다. 부모는 뭐라고 예상을 하냐면 infant가 아이가 enjoy 즐기기를 이 splashing water 이게 물 튀기고 노는 걸요. 이 splash라는 말이 우리말 하면 첨벙첨벙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splashing water를 즐기기를 예상할 수 있죠. 이 아이가 이 물 튀기기를 아주 좋아할 거야라고 부모는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부모가 그 따위로 생각을 하냐면 첫 번째 경험이 물과의 경험이 play has 다시요. 물놀이의 경험이 되겠네요. 물놀이와의 경험이 has been fun 아주 재밌었던 부모. 자기는 재밌었겠죠. 배경이 다르고 역사가 다르고 경험이 다르면 어떤 사건을 받아들이는 게 당연 다른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는 재밌었으니까 애도 재밌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애는 어마어마하게 무섭고 공포스러울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어떤 부모가 되냐면 the source of water 그 물이라는 원천에 관한 지식이 물이라는 즉 쉽게 물에 관한 지식과 and its disposition 그 disposition이라고 하면 얘가 기질 성질이거든요. 자, 그 물의 원천과 그리고 그 물의 기질에 관한 지식이 이렇게 됐어요. 다 이게 whose라는 관계대명사도 당연히 뭘 가져야 될 거냐면 자기 주어 동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위에 있는 놈은 이렇게 됐던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놈은 지식이 있고 그 다음에 지식이 provide가 동사가 된 거겠죠. 얘도 당연히 3인칭 얘도 당연히 3인칭. 자, 그게 뭘 가져다 주냐면 자신감을 가져다 주는 거죠. 자기는 물에 대해서 잘 아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그런 부모는 and 세 번째 부모는 body control이니까 신체의 조절 통제가 ensures 확신하게 하죠. 자, 신체의 통제가 나는 내 마음대로 손 움직일 수 있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애기 목욕시키면 딱 잡고 목욕을 할 텐데 나는 이 아이를 놓치지 않을 거라는 거 알죠? 쉽게 왜 어른들 애 자꾸 막 던지고 받고 이러잖아요. 애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얼마나 무섭겠나. 갑자기 하늘로 붕 날았는데 우리는 놓치지 않을 거라는 걸 아니까 막 이렇게 흔들어도 괜찮죠. 애기 얼릴 때 흔들어도 되는데 애 입장에서는 무서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신체의 통제가 어떤 확신을 주냐면 이 아기가 안전하게 잡혀 있을 거야 라고 확신하는 그래서 not in danger 위험에 처하지 않을 거야 라고 확신하는 부모는 그 다음에 예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아이가 뭘 할 거다? 이 물놀이를 즐길 거다. 스플래싱 워터를 아주 좋아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러나 the baby may make it clear 아이는 어쩌면 make it clear 하면 아주 명확하게 하다, 확실하게 하다라는 얘기거든요. 아이는 명확하게 할 수 있어요. 괄호 조금 이따 봅시다. 아이는 뭐를 확실하게 할 수 있냐면 자신의 관점은 is quite different from 굉장히 다르다. 뭐하고? 앞의 어른의 관점과는 굉장히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perspective를 대수로 받고 있는 거예요. 대명사. 자, 이 어른의 관점과는 확연하게 다르다라는 것을 아이는 명확하게 할 수 있죠. 근데 괄호 주로 뭘로 하냐면 아마도 겁에 질린 울음으로 난 새끼야 무서워라는 걸 겁에 질린 울음으로 아이는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The two share 그 두 명이 그래서 공유한 거죠. 이 부모하고 아이가 경험은 같이 했지만 하지만 뭐는 같지 않아요? 이 이벤트의 경험에 대한 의미는 같이 하지 않은 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 자리 이게 참 원래 빈칸 문제지. 원래 빈칸 문제니까 뭐 빈칸 문제로 내시지는 않을 텐데 5번 문장 같은 경우는 뭐로 만들기는 참 좋겠냐면 빈칸이 아니라 이 자리에 밑줄 그어놓고 21번 유형으로 함축 의미 추론 문제로 만들 수도 있고 나중에 문제 다 나눠드리는 대로 그냥 풀어보시면 돼요. 무슨 문제가 될 수 있어 이런 건 표시 안 하셔도 돼요. 대신에 이제 문법이랑 순서 삽입의 키워드 같은 경우는 좀 챙겨서 보셔야겠죠.
그리고 이런 문장, 이게 주제문이니까 주제문을 가지고 뭘 하기 좋겠냐면 뭐 제목 문제나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을 텐데 그 옆에 제가 오른쪽 페이지에 다르게 정리해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챙겨서 읽어보시고 지문 문제 풀면서 완전하게 지문 해석을 정확하게 잡았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문제 풀 때 오른쪽에 있는 내용 정도만 확인하셔도 되고 자기가 잘 몰라서 필기해 둔 부분만 나중에 한 번 정도 더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다음 2번 한번 볼까요? 이거의 주제는 뭐였었냐면, 이 빈칸이 있는 이 자리죠. 진짜 어렵더라. 뭘 하는 게 어렵냐면, 이 공로와 업적과, 그 다음에 그 날짜를 이렇게 배당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지정해 주는 것들이 너무너무 어렵더라. 뭐에 관해서는, 과학적 발견에 관해서는 이게 누구의 공이다라는 것, 그리고 이게 언제 이루어졌다라는 걸 딱 정하기는 어렵다라는 얘기죠. 진화론은 무조건 다윈 겁니까? 그 전에 맨델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다윈 100% 이게 잘 안 되죠. 근데 예를 들어 금속 활자 그 발명 이런 건 딱 되잖아요. 100% 누구? 독일 아저씨 구텐베르크 이러면 돼. 직지신경이 먼저. 또 한국 사람들이 이런 데서 또 튀어나오고 이게 또 문제일세. 네, 그렇지. 만든 건 우리가 먼저 만들었다고 해야지. 근데 직지가 대단한 문명은 사실인데 걔 별로 한 일이 없어요. 안타깝게. 크게 한 일이 없어요. 근데 구텐베르크가 왜 그렇게 그 유럽 사람들도 독일 애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한국에 그 금속 활자가 먼저 있다는 거 알아요. 모르지 않는데 근데 별로 인정해 주지 않는 게 이걸로 한 게 뭐였어요? 불경 찍고 끝났거든요. 근데 구텐베르크는 왜 이 인쇄가 어마어마한 역할이었냐면 걔가 뭐랑 같이 결합을 하냐면 종이 그다음에 제본 이런 기술들까지 같이 붙으면서 소위 구텐베르크의 그 금속 활자가 유럽에 뭘 갖고 오죠? 종교 개혁을 일으키잖아요. 또 모르는구나. 저기 내가 여러분을 사랑해서 하는 얘기인데 진심으로 이렇게 두 손 모아 빌 테니까 대학 가면 책 좀 보고 책 좀 보고 좀 이렇게 그런 거 좀 따라하지 말고 좀 그냥 좀 이렇게 좀 교양도 쌓고 좀 그래 보십시오. 성경이라는 게 권수가 많지 않은데다가 글이 너무 어려웠잖아요. 글자가 너무 어려워서 근데 원래 이 글과 관련된 얘기는 수능에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권력자들은 여러분 같은 평민들이 글 아는 거 싫어해요. 그러니까 나만 딱 알았으면 좋겠는데 얘들이 이걸 알면 예를 들어 맛있는 요리를 하는 방법을 라틴어로 써놨는데 이걸 집집마다 주부들이 알아버리면 짜증날 거 아니에요. 나만 만들 수 있으면 좋겠는데 나만 술 만드는 비법을 써놨는데 이거 누가 알면 그래서 암호로 쓰고 이러잖아요. 암호로 쓰고 남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기호로 표시하고 이러는데 이게 라틴어나 한자는 자체로 암호예요. 여러분은 학교에서 한문을 배웠는데도 한문으로 자기 의사를 표시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문으로 글 쓰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 표의 문자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선비들이 이렇게 한문으로 막 편지 쓰고 이러는 거, 이거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어마어마한 일. 그냥 글자를 읽어갖고는 나도 이렇게 여러분보다 한문 공부를 훨씬 많이 한 사람인데도 한자로 써놓으면 대충 미루어 짐작은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한시가 돼버리고 이러면 그때는 남의 나라 말 되는 거죠, 완전히. 근데 내 의사를 표현한다 이런 건 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게 라틴어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전체로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1%가 안 됐대잖아요. 근데 이게 갑자기, 근데 저 금속 활자 때문에 확 하고 퍼뜨려서 뭘 하는 게 가능했냐면, 원래 성경은 라틴어 이외로 번역이 금지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풀어서 각 지역에, 예를 들어 프랑스 사람들은 불어로, 독일 사람들은 독일어로 이제 성경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확인했던 게 이런 제기랄, 그동안 교회에서 속았다였죠. 일단 면죄부란 말이 없고, 성경을 읽을 수 없을 때니까요. 그래서 앞에 나와서 수도승이 얘기해주면 그걸 믿는 것 말고 방법이 없었는데, 이게 그래서 유럽의 역사를 바꾸는 장면 중에 하나를 차지합니다. 금속 활자가.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하고 이제 조금 다른 거죠. 여기가 많이 길게 왔네요. 방금 얘기했던 글자라는 거에 대해서는 잘 알아두세요. 걔는 언어학과 관련해서 언어학적인 내용으로 수능에 굉장히 여러 번 나왔으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서는 뭐 그런 걸 얘기한 건 아니지만 과학의 성과물이라는 건 특정 누구에게로 그 공을 다 돌리는 것이 무척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날짜를 딱 정해서 언제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 어려운 거잖아요. 양자역학은 누구의 발명품이다 이렇게 할 수 없죠. 뭐 어떤 놈이 뭐 고양이가 살았네 죽었네 해가지고 유명한 건 사실인데 근데 그거 말고는 그렇다고 그게 슈레딩거 거야라고 할 수 없잖아요, 양자역학을. 그래서 그것처럼 과학이라는 건 누구에게 이 그 공과 그다음에 날짜를 지정한다는 것이 무척 어렵다라는 게 일단 이 글의 주제입니다. 알아두시고 그다음 이제 질문을 한번 읽어보죠. 자, 아주 세세한 이런 자세한 인류학적인 연구예요. anthropology가 인류학입니다. 그래서 인류학적 연구는 일상의 과학적 행위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예요. 이 연구를 어디서 했냐면 이 캘리포니아 대학교에 있는 Salk Institute Laboratory에서 했었네요. 그래서 이 연구가 보여주는 거죠. 자, 연구가 뭘 보여주냐면 얘가 주제입니다. 지금요. 얼마나 어려운가. 문법 문제로도 낼 수 있어요. 어순주의에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How difficult it is. How difficult is it? 이라고 쓰면 틀려요. How difficult it is입니다. 그래요. How it is difficult 이라고 써도 틀려요. 일반적으로는 어때요? 이게 우리 눈에 더 잘 맞잖아요. 맞는 것 같고. 근데 이거 아니고 얼마나 어려운지라는 말로 how가 difficult를 꾸밀 거기 때문에 꾸밈을 받으러 앞으로 이동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죠. 모아기가 credit이라는 단어도 하나 알아둘까요? 아까 정진이가 가까이 와서 올맞나 보다. 내가 썩 꺼지라고 그랬는데 안 꺼지고. 이거 보고 있겠지? 네 이놈! 자, 그래서 그 공과 그 다음에 데이트 날짜를 지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브루너 라토가 그래서 설명을 해요. 묘사를 하는데 어떻게 과학자들이 arrived 도달하게 되었나. 자, 어디에 도달하게 됐냐면 illustration of TRF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 있네요. 그 다음에 얘가 뭔지를 이렇게 설명해 둔 거죠. 얘는 호르몬인데 어떤 호르몬이에요? secret이라고 하면 얘가 배출하다라는 뜻이에요. 여기는 is secret으로 배출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배출되는 건데 누구에 의해서 배출되는 거냐면 배설하다라는 뜻이에요. 분비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뇌에 의해서 분비되는 거죠. 자, 두뇌에 의해서 분비되는 이 안에서 왜 깨져 있어? 이거 나의 수업을 방해하려고 일부러 깬 걸 넣어놓은 것 같은데. 자, 신작. 자, 그래서 이 브루너 라토가 그래서 뭘 설명을 하고 있냐면 어떻게 과학자들이 도달하게 됐나. 이 TRF라는 말은 뭐냐?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설명이 된 거죠. 두뇌에 의해서 분비되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교과과정에 단어죠. 요거 해명이라는 뜻인데 해명, 여기서는 해명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니까 설명이 더 어울리겠다, 그죠? explanation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과학자들이 TRF의 설명에 도달하게 됐나? 그 다음에 TRF가 뭐냐면 두뇌에 의해서 분비되는 이런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의 설명에 어떻게 도달하게 되었나라는 걸 이제 예로 들어서 보여줄 건데, 자,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의 관찰이 이끌었다는 거죠. 자기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관찰을 했던 결과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뭐 하도록 이끌어가냐면 확신으로 이끌어갔다라는 거죠. 자, 관찰을 해봤더니 내가 이런 게 확신이 들더군요. 어떤 확신이 들었냐면 이라고 된 거죠. 소위 동격이 들어온 겁니다. 어떤 확신이 들었냐면 일련의 행위들이 어떤 행위들이었냐면요. 뒤만 놓고 보면 이제 얘가
이 부분이 주어져. 그러면 그 중에서 한 단어만 고르면 얘가 주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widely regarded니까 널리 간주되는 건데 누구에 의해서 간주되는 행위들이냐면 그 다음에 outsiders들에서 외부인들에 의해서 간주되는 거예요. as 뭐로 간주가 되냐면 잘 조직되었다. 1번. 그 다음에 논리적이다. 2번. and 그리고 일관되다. coherent이라는 말이 일관된이라는 얘기입니다. 일관된 것으로 여겨지는 이라고 됐어요. 일관된 것으로 여겨지는 그 다음에 일련의 행위들은 이라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말이죠. 사실은 consists of가 구성되다라는 얘기인데 문법 문제로 만들면 이거 조심해야겠다. 그죠? 3인칭 단순해요. 왜? body가 주어여서. consist of는 구성되다라는 말입니다. 뭘로 구성이 되냐면 사실은 사람들이 이 연구 결과를 놓고 말이죠. 야, 이거 너무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 잘 정돈되고 대단히 논리적이고 대단히 일관된 이런 것들인데 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것들이 근데 사실은 뭐로 만들어져 있는 거냐면 disorder, 뭘 잘 정돈돼 정리가 잘 안 돼 있는 마구 어질러져 있는 그런 또는 문제 있는 배열이죠. 관찰의 배열인데 with which 어떤 관찰의 배열이었냐면 이렇게 됐어요. 과학자들이 굉장히 힘들게 produce order 질서를 만들어낸 이런 무질서한 관찰의 배열로 이루어져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놈은 A라는 걸 하나 발견했고요. 어떤 놈은 B라는 걸 하나 발견했고 어떤 놈은 뭐 하다 보니 C를 하나 발견했고 어떤 놈은 뭘 하다 보니 D를 발견했는데 나중에 누군가가 봤더니 이거 4개가 서로 연결고리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엉망진창으로 따로 되어 있던 상관없는 것들이었는데 야 사실은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해서 이 사람이 A, B, C, D로 논리정연하게 만들어지는 만약에 설명을 이루어내면 그러면 우리는 이것만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게 되냐면 야 대단히 잘 정돈되어 있고 논리적이고 일관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들이 실제로는 이 과학자들이 이 질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용했던 사실은 이 엉망진창으로 무질서했던 관찰의 배열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 final consensus는 그러다가 최종 합의 공식은요. 이 formulation이라고 하면 저게 이제 공식화 뭐 이런 말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합의된 것 이런 얘기입니다. 드디어 최종적으로 합의된 것은 TRF에 대해서 합의가 된 건 자, 즉 무슨 얘기냐면 그게 뭐가 됐을 때는 과학적 사실이 되었을 때는 과학적 사실이 되었을 때 자, 그다음에 즉 이 TRF의 final consensus formulation은 한 단어만 고르면 제가 주어고요. 얘가 동사입니다. 얘가 나타났던 건 이 합의가 나타났던 건 언제였냐면 1968년 1월에서 1970년 1월 그 사이 어딘가에서였다라는 거죠. 왜 특정한 날짜를 지정해 주지 않죠? 원래 과학적 발견의 결과는 모하기가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 공로와 그 다음에 날짜를 시기를 정확하게 지정하기가 어렵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몇 년 몇 월 며칠에 누가 발견한 게 아니고 얘는 이맘때쯤이라고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됐죠? 무슨 내용인지? 자, 그리고 half of the Nobel Prize는요, 이 노벨상의 절반 정도, in medicine for 1977에 1977년도 노벨 의학상의 절반은 for 뭐에 대한 거냐면 이 발견, 즉 TRF에 대한 발견에 대해서 이 노벨 의학상을 받게 됐는데 이 노벨 의학상의 절반은 얘가 주어네요. was shared 공유됐네요.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공유됐냐면 A하고 이 솔크 그룹하고 그 다음에 또 B하고 B는 또 다른 경쟁 집단이 되는 거죠. 얘네들은 뉴 올리언즈에 있는 애들이었어요. 자, 노벨상이 지난번에도 똑같이 설명해 드렸어요. 반반을 나눠준 거예요. 반반을 나눠줬는데 이거 발견한 놈한테 주고 그 다음에 이 발견의 도구를 만든 놈한테 반을 준 거예요. 얘가 없었으면 얘를 발견을 못했을 거니까
그래서 반반을 줬는데 야 이거 딱 누가 발견했다고 얘기하기가 뭐한데 그래서 여기 나오는 솔크 그룹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있는 뉴올리언즈에 있는 이 경쟁 그룹하고 두 군데로 얘네들을 반반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25%씩을 받은 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이 절반은 이렇게 둘이 나눠 가졌고 나머지 절반은 어디로 갔죠? 이게 로잘런 옐로우라는 사람한테 갔는데 왜 간 거예요? 뭐에 대해서 줬죠? 기술에 대해서 준 거예요. 이 기술에 대해서 준 거예요. 이 기술이 누구냐면 이 나머지 절반을 받은 사람이 개발한 거예요. 절반을 받은 사람이 개발한 건데 이 나머지 절반은요, 그 다음 이 that이 지금 그래서 테크닉을 꾸몄겠죠. 이 사람이 개발한 기술에 돌아갔어요. 근데 그 기술이 어디에서 이용이 됐죠? 그래서 보세요. 여기 techniques라고 복수니까 여기에 were used라고 되는 거예요. In these studies, 이 연구에 사용되었던 그 사람이 개발했던 기술의 나머지 절반이 돌아간 겁니다. 작정하고 덤비면 문법 문제 내면 다 틀리게 만들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런 두 가지 경쟁하는 집단의 각자는, 즉 누구하고 누구는 솔크하고 뉴올리언즈하고 각자는 얘는 따로 빼두고 쟤는 도구 만드내니까 쟤는 따로 빼고 이 경쟁 무리들은 강력하게 뭐라고 느끼냐면 뭐라고 느끼죠? 자기들이 자격이 있다. 혼자만의 업적에 대한 자격이 있다라는 얘기죠. 단일 공로 뭐 이렇게 할까요? 뭐 굳이 우리말로 옮겨야 되나? 자, 단일 공에 관한 자격이 있다. 뭐에 대한 자격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저 새끼 왜 절반 나눠주지? 안 나눠줘도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and that 그리고 그래서 여기 있는 and는 이 that과 이 that을 연결을 하겠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the other 그리고 저 나머지 쟤는 즉 S 입장에서는 N이 N 입장에서는 S가 did not deserve 자격 없다. 심지어는 뭐의 자격도 그 상의 한 몫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내용 이해 다 가셨죠? 그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3번 질문하겠습니다.